자, 한국경제신문 11월 11일자 신문입니다. 일면에 보니까 5천조 중국 내수시장 빗장 풀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한중 FTA 체결 관련 소식인데요. 그 FTA 즉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유무역, 관세를 철폐하겠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이룬다 이건데, 우리나라가 뭐 미국하고도 했었고 EU하고도 했었고 칠레하고도 했었죠. 그다음 이제 말도 많았던 그 30개월 만에 뭐 타결됐다 나오는데, 이게 완전 타결은 아니래네요. 합의 회의록이라는 데다가, 그러니까 양국 정상이 뭐 서명 정도 하는 건데, 정상이 서명한 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산업통상부 그 장관 윤상직 그 장관이 이제 뭐 한 건데, 아직도 뭐 갈 길은 멀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에 보시면. 예. 근데 일단 그 합의 회의록만 일단 그 서명을 했다. 그래서 거의 뭐 완전 타결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중국이나 우리 측에서 뭐 또 뭔가 추가 협상하자고 이렇게 변덕을 부리거나 뭐 이러지만 않으면 뭐 원만히 타결해야 되겠죠. 뭐 싫으니까 세계적인 추세고. 그래서 그 합의 회의록에 서명했다고 했는데, 합의 회의록이 뭐냐면 그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본 계약은 체결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해각서 아시죠? MOU. 자, 근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자, 근데 그 전에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 좀 너무 이렇게 침소붕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과대평가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좀 정치적으로 너무 좀 띄우기 작전 아닐까 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 그 발표한 시기도 생각보다 좀 빨라졌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급작스럽게 뭐 30개월 만에 됐다고 그러는데, 에이펙 회의 정상회의 참석차 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딱 터뜨렸다는 얘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뭔가 하나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정치적인 부담감 뭐 이런 게 또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이게 우리한테 이거 얼마만큼 우리한테 실익이 있냐, 실질적인 이득이 있냐. 제가 보기에는요, 뭐 전혀는 아니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A4면에 보면요,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 관세율 인하 내용, 그래갖고 뭐 ZU, L형강, 스테인레스, 열연, 강판, 항공기 부품 쫙 목록이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그 대중 수출 무역 규모가 크죠?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약 200조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근데 200조면 크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뭐 보통 한 340조에서 60조 사이니까 크긴 큰데, 거기서 우리가 주로 그 중국에다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이 그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주로 중간재라고 합니다. 중간재가 뭐냐면 이제 완제품을 만들기 전 단계에 들어가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 이런 쪽, 뭐 반도체 이런 쪽.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뭐 디스플레이 쪽, 뭐 이런 것들이 기계 뭐 이런 게 중국 수출품 중에서 약 37%를 뭐 차지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한테 실익이 있으려면요,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지금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수출하고 있는 그 품목의 대다수가 이 관세 인하 그 품목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관세를 내리는 또는 없애는 그 철폐하는 시점이 가급적 단기여야 된다는 거죠. 빨리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오래 질질 끌면은 우리한테 별로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냉연 쪽, 냉연강판, 그죠? 철강 제품이죠. 그러니까 냉연강이 있고 열연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설명드리면 뭐 한도 끝도 없는데, 궁금하신 분은 그 주식 털어주는 남자가 블로그 사이트 그 메뉴에 보시면요, 업종별 정리해갖고 철강 업종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철강 제품의 종류 쫙 설명을 해놨으니까 예를 들어가면서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냉연강 쪽이 이제 주로 그거죠. 뭐 가전제품, 냉장고나 세탁기 보면 그 외장 제품 그게 다 철로 만든 거거든요. 그죠?
아니 뭐 조선 선박에 들어. 근데 그건 이제 후판이라고 그래서 그건 냉연 정확히 이제 명칭이 냉연이라고는 보통 앞으로 후판이라고 부르는데 그 두께가 엄청 두껍죠. 근데 그것도 일종의 냉연강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건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거 생산하는 데가 현대 하이스코 뭐 이런. 근데 현대 하이스코도 사실은 그 냉연강 그 부분을 그 현대 제철한테 넘겼죠. 예. 사실은 뺏긴 거죠, 뭐. 예. 근데 하여튼 그거하고 그 석유 화학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원료죠. 나프타 이런 거. 여기 표에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정유업계들이 요즘 원유가 유가 떨어지고 정제 마진 떨어지고 하니까 그 윤활기유 쪽 생산을 늘리고 있어요. 윤활기유는 뭐냐면 윤활유를 만드는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윤활기유. 이런 것들이 보니까 관세를 철폐하긴 철폐하는데 10년 내에 철폐한다. 15년 내에 철폐한다.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자동차, 현대차나 이런 그 자동차는 또 아예 빠져버렸어요. 네, 빠지고 파라자일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뭐냐면 그 이런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페트병. 아, 요즘 우리 일상생활에서 페트병 없이는 살기 힘들 정도가 됐죠. 생수 파는 거, 제주 땡땡수 뭐 이런 것도 다 페트병으로 만들잖아요. 페트병에다 담잖아요. 이 페트병의 주 원료, 아주 중요한 원료가 파라자일렌인데요. 파라자일렌도 품목에서 다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고 LCD 쪽도 뭐 다 그렇고 지금 보니까 여기 표에 의하면 반도체 제조 장비 현행 관세율이 10%인데 5년 내에 철폐하겠다 이걸.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우리 당장 뭐 큰 이득이 있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다 빠져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뭐 10년, 15년 동안 철폐하